안녕하세요. 천시민심의 천남수입니다. 지금도 한참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원도 8개 선거구의 개표 진행 상황을 보면서 누가 당선될지 그것을 미리 알아보는 그런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8석에 불과한 강원도 선거가 역대 선거 이래로 이번처럼 전국적 관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접전 지역이었다는 점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보수 일색의 강원도의 표심이 과연 이번에는 변화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선거, 그리고 그 66%가 넘는 높은 투표율, 이것이 나타난 우리 강원도민의 표심, 민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개표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춘천시 갑, 그러니까 춘천, 철원, 하천, 양구 갑 선거구부터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6시 15분에 발표됐던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가 48.7%로 미래통합당의 김진태 후보보다 2.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초접전 양상이다라는 것이 예측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표율 17.6%를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허영 후보가 44.8%, 또 김진태 후보가 50.5%로 두 후보 간의 차이가 5.7%포인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예측이 좀 틀리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볼 것은 지금까지 개표된 상황이 주로 농촌 지역이나 구도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개표되는 퇴계, 석사, 강남동의 경우는 그전 선거에서도 그렇고 허영 후보가 앞섰고 젊은 층이 많아서 그 여당세가 좀 강한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왔던 지역인데요. 바로 그 투표구 한 군데를 열어봤더니 퇴계동이었는데 예상대로 허영 후보가 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개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릅니다만 마지막까지 어떤 그 판단을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 분석 끄트머리에 다시 제가 자료가 들어오면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을 선거구입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정만 후보가 43.5%, 또 한규 후보가 55%로 두 사람 간의 격차가 11.5%포인트로 한규 후보의 우세가 예측이 됐습니다. 현재 65.9%가 진행된 개표율 상황에서 봤을 때 한규 후보가 여전히 8.6%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 상황에서 춘천시라든가 철원, 화천, 양구의 상황을 보니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봤더니 일단 새롭게 편입된 춘천 북지역의 표심이 역시 두 사람의 당락을 가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정만 후보가 춘천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관심이 많은 지역이죠. 원주시 갑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예, 출구조사는 3.1%포인트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그러나 경합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42.9% 개표율이 진행된 상황에서 두 사람의 격차는 출구조사, 예측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이광재 후보가 2.8%포인트 다소 앞서는 가운데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선거구도 투표구 개함이 되는 그 지역이 주로 이 젊은 층이 사는 그 지역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추세가 좀 더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이광재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이 지역의 경우는 이광재 지사의 저력이 있을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박빙승부를 보였다 하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무소속 출마했던 권성정 후보의 공천 잡음도 이런 두 사람 간의 격차가 치열하게 좁혀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네, 이 개표 시작할 때 출구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후보가 6.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지금 현재 35% 개표한 결과 두 사람의 차이가 7.2%. 역시 출구조사 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개표 상황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어서 아마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했는데 아마도 이번에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송기현 후보의 당선이 좀 더 유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갖고 있는 바로 강릉 지역입니다. 예, 강릉은 그 출구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무소속의 권성동 후보 간의 2.9%포인트 차이의 경합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개표율 42.7%가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두 사람의 격차가 4.3%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선거 구도는 강릉은 보수 후보의 분열과 또 막판 보수표의 결집 여부가 이번 선거 판세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들이 어떻게 전략적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관심사였는데 지금 개표 추세를 보면 그 보수들의 그 응집이 권성동 무소속 후보로 이렇게 응집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보수 텃밭에서의 민주당 후보의 그 득표력이 이러한 전략적 투표에 대응해서 얼마나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관전 포인트였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힘이 붙인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중간 그 저희들 그 도내 5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격차가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만 출구조사 결과는 41%대 56.8%.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격차가 15.7%로 미래통합당의 이철규 후보가 많이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현재 개표율이 63.7% 진행된 현재 두 사람의 격차는 당초 예상보다는 좁혀져 있는 7.5%포인트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만 그 세세하게 각 지역별 개표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일단은 동해 삼척 간의 지역 대결 양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 보면 이철규 후보가 삼척에서도 비슷하거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두 사람의 격차는 이런 정도로 해서 이철규 후보의 우세로 선거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태백 정선 선거구가 이번에 새롭게 포함이 됐는데요. 이 지역의 표심도 관심사였습니다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크게 전체 판도를 바꿀 만한 어떤 표의 집결이라든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입니다. 이 선거구도 역시 치열한 접전이 생겼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3사의 출구조사의 예측을 보면 두 사람의 격차가 14.8%포인트, 그 현역 의원인 미래통합당의 이양수 후보가 14.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도 절반이 훨씬 넘는 56.8%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개표율 57.3%가 진행된 현재에서 보면 두 사람의 격차는 6.1%, 당초 출구조사 예측보다는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인제에서도 이동규 후보가 좀 맞섰다가 최근 개표에서 보면 다시 밀접하게 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격차는 쉽게 좁혀져서 이동규 후보가 역전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이 원인을 보면요. 이동규 후보의 인물론의 약세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편으로 상대적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했던 이양수 후보도 인재가 추가된 설악권 민심에 있어 갖고 그래도 당선에 가깝게 지지를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동일한 경고의
메시지도 같이 보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에 엎치락 뒤치락하는 접전 양상을 보여왔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도 42.4% 대 46.5%로 두 사람의 차이가 4.1%포인트의 경합으로 나타나는데 그 속에서 유상봉 후보의 경합 우세 이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3.8%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보면 두 사람의 격차는 12.4%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개표가 더 진행이 되면 아마 이 폭은 더 좁혀지긴 하겠습니다만 이 판세가 뒤집어지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홍천 표심이 분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그 홍천 출신 조의련 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바로 변수로 작용해서 홍천표의 표심이 조의련 후보와 원경화 후보로 갈라짐으로써 유상봉 후보가 홍천 지역에서 우세를 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그 영월 평창 간의 지역 대결 구도가 예상처럼 이렇게 집중되질 않고 양쪽에 골고루 어떤 이 정당의 정책이라든가 후보의 인물을 두고 투표를 함으로써 어떤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일방적 몰표 현상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두 사람의 간격이 이 정도 나면서 유상봉 후보의 우세가 진행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조의련 후보의 홍천표의 잠식, 분열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8개 강원도 선거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개표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전국적인 민주당의 강세 속에 강원도는 나름대로 민주당의 선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강원도에는 보수적 표심이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까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춘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김진태 후보 간의 그 경합인데 현재 개표가 진행되면 될수록 엎치락 뒤치락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천심민심의 손남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